4번을 주제문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게 22강이 스포츠, 레저, 취미잖아. 거의 다 레저와 관련된 건데 그래서 이것도 여행지와 관련된 지문이거든. 이게 사실 경영학과 마케팅 관련된 지문이야. 어떻게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킬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 보면은 그 경쟁이라는 거 있잖아. 근데 어디 사이에서 어몽도 전치사죠? 뭐뭐 사이에서 3개 이상일 때는 전치사 어몽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개면은 보통 between을 쓰고 tourist destination 쓰니까는 관광지죠. 관광지 사이에서의 그 경쟁이라는 게 contribute to의 뭔 동사냐? 대표 동사 오른쪽에 있잖아. 인과관계 동사죠. 그쵸? 무엇 무엇에 기여하다라는 뜻이야. 무엇 무엇에 기여하다. 그 관광지 사이에서의 경쟁이라는 게 발전에 기여한대. 근데 무엇에 대한 발전이냐면 상품과 서비스, 즉 재화와 용역에 대한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데 이 인과관계 동사라는 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잖아. 영향을 주고 받는 게 있다는 거거든. 원인이 주어냐 목적어냐? 그쵸? 경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로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발전한다는 게 포인트다. 되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발전하는구나. 관광지라는 게 1번 문장에서. 2번 문장에서 주어는 동명사 주어죠. providing이 주어고 동사는 동그라미 2개는 어디다 쳐야 돼? not only but also. A는 당연한 거 얘기하는 거고 글쓴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보통 B다. 동사 2개가 병렬되네. A는 gives고 B는 raises.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즉 발전을 했잖아. 경쟁을 통해서. 그래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향상된 경쟁 우위를 줄 뿐만이 아니라 또한 기준을 올린답니다. 그 산업에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서 인턴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 그것이라는 건 그 기준이겠죠. 반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소비자에게. 뭐로써 반영이 되는 거야? 디터미넌트? 결정 요인이죠. 더 큰 기대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서 반영이 될 건데 결과적으로 연결어 항상 조심하고 연결어 여기에서 as a result 말고 또 7번 문장에 in contrast는 뜻이 뭐냐? 대조적으로란 뜻이죠. 이거 문장 삽입이나 순서 비열이나 이거 빈칸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8번 문장에 as a consequence도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무조건 맞춰야 된다. 6문제는 나올 거거든. 3문제, 3문제씩 해가지고. 3번 문장 결과적으로 고객의 가치 사슬이라는 건 인풋 하면은 원래 투입이거든. 투입물이 될 것이랍니다. 경쟁 우위에 대한 투입이 될 것이라는데 이게 고객의 가치 사슬이라는 게 니네가 사실 몰라도 되는 부분이거든. 왜 그러냐면 이게 경영학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화면을 보면은 가치 사슬 내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마케팅 배울 때 분명히 배운 거거든. 고객 관리 배울 때. 근데 나도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기업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고객을 끌어들여서 이익을 증가시킬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전략, 모형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이게 지금 본문상에 나와. 예시를 들어가지고. 보통 이 모형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화살표를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거든. 즉 고객에게 기여한다는 내용인데 첫 번째 보면은 너의 커스터머, 고객을 알라는 거죠.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경험 전략을 발전시켜라. 고객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거죠. 뭐 브랜드에 따라서 혹은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경험 전략이라는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어떻게 실질적으로 마케팅을 실행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결과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영학 전문 용어이기 때문에 100%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거든.
그래서 3번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예시가 4번부터 나와. 즉,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해하는 거 있잖아. 근데 뭐를 이해하냐면 그 가치 사슬에서 첫 번째가 나오죠. 이해하는 거 있지. 고객의 욕구, 필요성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 이해하는 것이 결국에는 기본적인 인그리디언트, 요소 혹은 재료라는 거죠. 레시피 하면 원래 조리법이잖아. 여기에서는 방법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재료랍니다. 근데 뭐에 대한 방법이냐면은 성공적인 마케팅에 도달해서 경쟁 우위를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방법의 기본적인 재료가 즉 뭐다?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절차는 일단 고객이 뭘 이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마케팅을 세우거나 혹은 경쟁 우위를 가지려면 일단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스텝. 5번 문장. 고객은 그래서 중요한 자원이랍니다. 근데 무엇의 중요한 자원이냐면 외부의 아이디어를 확인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자원이죠. 근데 무엇에 대한 아이디어야?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를 예로 들어야 돼? 요즘 그 젠틀몬스터라는 그 안경 브랜드가 되게 유행이잖아. 그래서 걔네가 상품이랑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뭐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해야 될지 모르잖아, 걔네가. 그럴 때는 뭐를 확인하면 된다는 거야? 고객의 욕구. 뭔 말인지 되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5번 문장 세미콜론은 and나 but의 역할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객의 욕구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서베이야, 서베이.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야.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allow를 동사죠. enable A to 부정사죠.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게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reflect on, 숙고하는 거죠. 숙고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거든. 근데 무엇에 대해서 의견을 숙고하는 거냐면은 여기에도 지금 문맥상 보면은 이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게 experiences랑 opinions잖아. 그들의 의견에 대해서 숙고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 근데 무엇에 대한 의견이야? about 뒤쪽에는 destinations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더까지 붙입시다. 여기에서 그 destinations라는 거는 관광지죠. 관광지에 대한 의견을 숙고하도록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에 대한 경험을 숙고하는 걸 가능하게 한답니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로 관광지에 대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고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디라고 해야 돼? 월미도라고 할까요? 월미도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월미도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그 다음에 경험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펼치는 거죠. 월미도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직접 방문한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6번. 그 여행객들이 만약에 만족을 했잖아. 그 관광지에. 그럼 이러한 만족을 한 customers, 고객들은 be likely to, 다시 올 가능성이 있겠죠. 월미도에 만족을 했다면. 혹은 추천을 하겠죠. 관광지를 다른 사람에게. 근데 대조적으로 고객들이 어때? dissatisfy니까 만족을 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또한 힘 혹은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어? 여기서 우리가 좋아하는 상관접속사 나오죠. neither A nor B니까는 얘 부정으로 해석하면 된다. neither A nor B. 그 다음에 보면은 decide to 부정사 보이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받는 동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들아 to 부정사를 부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neither를 붙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그들은 힘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떠한 힘이야? 결정할 힘이죠. 근데 뭐라고 결정하는 거야?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시 오지 않겠다고. 해석 잘해라. 혹은 호의적인 word of mouth 하면 구두의 추천을 make, 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힘을 갖고 있는 거죠. 부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다. 결과적으로 고객 중심의 조직이나 수일치는 destinations에 맞춰야죠. A or B면 B의 수일치 맞추잖아. 고객 중심의 조직이나 관광지라는 게 기대가 되겠죠. 더 큰
기회를 갖도록 경쟁에서 이길. 되냐?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고객의 욕구를 파악해야지 그 많은 관광지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정도만 아시면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꽤는 괜찮았어요. 질문 이거 수능에도 나올 법한 질문인데 결국 레저에 대한 관점이 나오잖아. 1번 문장에 따르면 그리스인들은 레저를 한마디로 한 단어로 뭐로 생각한 것 같냐? 그쵸?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았잖아. 근데 로마인들은 뭐라고 생각한 것 같아? 레저를? 휴식. 그게 다다. 그 이유가 나오잖아. 왜 로마인들은 레저를 휴식으로 생각해야만 했냐? 2번 문장 보면 전쟁. 맨날 전쟁하거든. 그러니까 여가 때 뭐 발전하고 이거고 별로 관심 없었던 거야. 그냥 쉬는 게 중요했던 거다. 이게 고3 될수록 글이 흐름이 하나로 가지 않거든. 그래서 보면은 그 여가라는 게 5번 문장부터는 어떠한 걸로 쓰이게 되냐? 5번 문장인가? 4번, 그쵸? 4번 문장이구나. 4번 문장부터는 로마에서 여가라는 게 뭘로 사용된다는 내용이야?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거다. 되냐? 즉 로마인들은 여가를 휴식으로 생각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정치 통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거네.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문은 이렇게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결국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거니까는. 보면은 문두부터 지금 형용사가 나왔잖아. 형용사나 분사나 똑같기 때문에 결국엔 세모가루를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다르답니다. 고대에 그 그리스인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들은 즉 로마인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동사? 간주 동사죠. 이런 거 살려서 주관식 쓰면 된다. 주관식 문장을 아직 그 주요 문장 안 뽑았거든. 평일에는 줄게. 우리 놀랍게도 다음 주 주말 수업이 4월이에요. 우리 앞으로 수업 9번 정도 하면은 시험 보러 들어가야 돼. 주요 문장을 빨리 외워야겠죠. 고대 그리스인들과는 다르게 그리고 그들은 레저를 opportunity가 기회란 뜻도 있는데 되게 가능성이란 뜻으로 요즘 되게 많이 해석되더라. 꼭 둘 다 알아놔라. 그 레저라는 거를 가능성 혹은 기회로 여겼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기회냐면은 well-rounded, 잘 균형 잡힌 그 발전에 대한 기회로 여겼는데 로마인들은 레저를 뭘로 여겼어? primarily 주로 rest, 쉬는 것으로 여겼답니다. from work, 그 직장으로부터, 일로부터. considering도 얘 부사절 접속사로 쓰이거든. 이유를 나타내는 considering, 세모가로 열죠. considering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ourteous에서 닫고 이렇게 부사절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무엇을? 그쵸. 고려하면, 생각하면. 얘랑 똑같은 표현이 기분 that이 있죠. 기분 that. 기분 that 주어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분 뒤에 명사 나올 수도 있고 고3 때 많이 나오는 부사절 접속사다. 뭐를 고려하냐면 로마인들이 거의 constantly 계속해서 be involved in 참여하고 있었거든 전쟁에. 근데 얘네 전쟁 왜 한 거야 로마인들? 외국의 문화를 dominate, 그쵸, 지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었다는 걸 고려하잖아. 그럼 이러한 관점이라는 게 필요했겠죠. 그리고 recuperation 별표 단어 회복이라는 걸 허용했답니다. 다음 전쟁 전에. 되냐? 이러한 관점이라는 건 근데 어떠한 관점 얘기하는 거야? 어떠한 관점이 결국은 필요했다는 걸까? 로마인들에게. 그쵸? 레저를 휴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문장 삽입의 큰 힌트가 될 수 있겠죠? 디스 뷰포인트가 나타내는 건 결국에 1번 문장의 이 주제문이다. 주제문. 이런 거에서 문장 삽입 문제 맞추면 된다. 3번 문장 보면 그래서 놀이라는 것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기여했답니다. 기여하다라고 해석하자. 우리 기여하다.
utilitarian 하면은 별표 단어도 역시나 실용적인 rather than은 not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했어. 실용적인 뭐가 아니라 미적이나 정신적인 목적이 아니라 실용적인 것에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미적으로나 정신적인 건 뭔가 발전적이고 상위적인 차원이잖아. 이런 건 그리스인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죠. 걔네 맨날 철학으로 맨날 말싸움하고 그랬을 거 아니야. 전쟁 안 하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얘네는 미적이나 정신적인 거 조금 더 중시 여겼고 로마인들은 놀고 먹는 거 좋아했다. 전쟁하느라. 결국 그거죠. 4번 문장에서도 역시나 부사절. 로마의 황제 제국이라는 게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엔드 뒤쪽으로 다시 주어 나오죠. 노예에 대한 증가하는 이용 가능성이라는 게 뭐를 감소시켰냐? 일상의 일의 양을 감소시키면서 근데 이게 어떠한 일상의 일의 양이야? 사람들이 할 필요가 하도록 요구가 되는 일상의 일의 양을 감소시키면서 레저 시간이라는 게 증가했죠. 그 다음에 점점 어떻게 사용되었냐? 방법으로서. 근데 어떠한 방법으로서? 대중을 통제하는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죠. 4번 문장의 첫 번째 줄. 로마 제국이 성장했지. 그 다음에 노예가 어떤 것 같아? 지금 점점 수가 증가했지. 노예가 많으니까는 굳이 내가 로마인들이 일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상 노동의 양이라는 게 당연히 줄어들게 되고 뭔 마인드 되냐? 당연히 노예가 대신 일해주니까 결과적으로 주절해 주어. 레저 시간은 어때? 증가하죠. 되냐? 그 다음에 점점 레저 시간이 뭘로 사용돼? 대중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는데 이제 이 어떻게 통제했는지에 대해서 5번 문장부터 구체적인 사례다. 엠페러 황제 클라디우스의 레인 하면은 무슨 뜻이야? 통치 기간 동안에 이게 AD 서기 41년에서 54년이거든. 로마는 59일에 공휴일을 갖고 있었고 95일에 뭐 경기날 게임하는 날을 갖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서기 354년쯤에는 주어는 예로 봐야 되죠. Public holidays and 이렇게 봐야죠. 뭐 200일 이상의 공휴일과 175일의 게임데이, 스포츠데이를 갖고 있었다는 건 365일 중에 거의 맨날 놀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 합해도 375일이니까. 공휴일이기도 하고 게임을 하는 날도 있기도 그랬나봐. 그러니까 뭐 놀고 먹고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6번 문장 보면 이것에 대한 이유는 간단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한 콜론 오른쪽으로 구체적인 설명이죠. 로마가 덜 occupied with 하면 뜻이 뭐야? 바쁜이죠. 바쁜. 일로 덜 바쁘잖아. 얘네 왜 일을 덜 하게 됐어? 로마인들 맨날 전쟁에서 노예가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일로부터 덜 바빠지게 되면서 그들은 점점 어때? bored? 지루해. 망조네 망조. 그리고 critical? 비판적이 된 거죠. 누구에게? 정부에게. 그쵸? 관심 둘 데가 없으니까 정부나 비판하고 앉아있는 거죠. 먹고 살만하니까. 정부는 그러니까 어때? 자꾸 비판받으니까? 시도하는 거죠. pacify. 뭐 하려고? 달래다, 진정시키다. 이런 단어 꼭 갖고 가야 되거든. 얘 수능에서 출제될 만한 그런 단어니까 꼭 갖고 가. 그 빈칸 문제 몇 번이었대? 31번에 컴패션 맞췄니? 그건 단어 모르면 아예 못 맞출 것 같은 문제인데. 여하튼 정부는 달래려고 시도한 거죠. unrest. 불만이나 불안이죠. 그러니까 rest가 쉬는 거잖아. 근데 unrest니까 불만이나 불안한 거죠. 쉬지 못하는 거니까. 불안을 달래려고 시도했답니다. 근데 방법은 뭐야? 그들이 쓴 방법은? pleasurable, 즐거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근데 어떻게 제공할까? 뭐를 통해서? 스펙터클, 구경거리나 celebration, 기념 행사를 통해서 그 휴일에. 그러니까 볼거리 이제 만들어주는 거죠. 빵과 서커스라는 게, 그러니까 얘는 상징적인 걸 얘기하는 거다. 즉 얘가 상징하는 게 뭐야? 무료 음식과 즐거움이죠.
빵은 무료로 주는 거고 서커스는 즐거움. 이런 게 결국에는 틀을 제공했답니다. 로마 사회에. 되죠? 되냐? 음주 가무랑 그 볼거리가 되게 풍부했겠네요. 로마는. 이거 괜찮아. 나올 만해.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별표 하나 칩시다. 주제 제목 요지 문제로 나올 만하다. 레저를 휴식으로 보기도 했지만 우리 1번 형광펜 하나 더 칠까요? 4번 문장에 이 밑에 부분 치면 될 것 같아. 이 부분 치면 될 것 같죠? 레저 시간이 증가하면서 점점 대중을 통치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이 됐다는 거. 이 지문은 별표 2개. 오랜만에 나오는 조금 신선한 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 나 같으면 이거 낼 것 같거든. 보면은 7번 문장에 연결어부터 한번 보자. but이라는 연결어가 나오고 11번이랑 12번에 in addition이란 infact라는 단어 연결어 나오는 거. 연결어에서 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것도 결국에는 자본주의와 관련된 글인데 자본주의 플러스 레저거든.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원래 그 모형 비행기 취미라는 게 되게 소수만이 즐길 수 있었던 거였잖아. 근데 좀 어린애들도 즐기게 되고 되게 인기가 많아진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죠? 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죠. 되냐? 원래 그 모형 비행기라는 게 왜 조금 하기가 힘들었어? 6번 문장에 따르면. 왜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취미였냐? 6번 문장에 따르면. 기술도 겁내 필요할 뿐더러 심지어는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 봐봐. 에어로너스틱은 뭐야? 항공학의 지식까지 필요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취미였어. 모형 비행기라는 게. 근데 그 플라스틱이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그 키트 같은 게 나왔다고 하죠. 되냐? 그러면서 심지어는 모형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13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따르면 무엇에 대한 모형 제작까지 발전하게 되냐? 배랑 차까지. 처음에는 모형 비행기만 그랬는데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생산 방식, 어떠한 부품을 생산하는 방식이라는 게 취미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되냐? 일단은 읽고서는 마지막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역시나 똑같아. 아까랑 different from으로 시작하는 거랑 똑같죠? 얘도 결국에는 그냥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본주의로부터 원래 separate가 분리시키는 거잖아. 근데 inseparable이니까 자본주의로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데 그 레저라는 게, 여가라는 게 구조화가 된답니다. 경제적 시스템에 의해서, 경제 시스템에 의해서, 그리고 관련 시장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여기에서 그것은 뭘까? 무엇이 만들어내는 관련 시장일까? 캐피탈. 그쵸? 캐피탈리즘으로 봐도 될 것 같고 이코노믹 시스템으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둘 중 그러게 뭘로 봐야 될까? 보고 싶은 걸로 보세요. 둘 다 상관없을 것 같아. 얘 계속해서 똑같은 말 반복하니까 정신 차리고 한번 잘 봐봐. 2번 문장 봐봐. commodified 상품화된 그 소비라는 게, 즉 이게 어렵잖아 말이. 상품화된 소비? 즉 상품 소비야. 상품을 산다는 거죠. 구매한다는 게 직접적으로 뭐와 관련이 돼 있다는 거야? 생산 과정과 관련이 돼 있대. 우리 이미 내용을 아니까 모델 비행기, 모형 비행기를 구매한다는 건 결국 그 부품의 생산 과정과 관련이 돼 있다는 거잖아. 이미 읽고 왔으니까. 그 분석 있잖아. 모형 비행기 취미 산업 되죠? 모형 비행기 취미 산업에 대한 분석이라는 게 설명을 한답니다. 어떻게 기술적 진보라는 게 이러한 재미있는 활동을 바꾸어 놓는지. 여기서 기술적 진보라는 건 뭐야 결국에? 플라스틱의 생산이겠죠. 되냐? 얘도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 니네 수능 볼 거니까 안 볼 친구도 있지만 포스트 월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알잖아. 후기 모더니즘이잖아.
포스트 하면은 후의란 뜻, 후. 애프터이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얘가 전후이야. 전후의. 얘의 반이어는 pre-war이야. preview라고 알죠? 미리 보는 거. 그래서 pre-war 하면은 전쟁 전을 얘기한다. 전후. 그러니까 보통 전쟁 때 기술 발전이 많이 일어나잖아. 사람은 극한 경쟁 구도에 있을 때 발전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전쟁 후에 플라스틱이 도입됐나 봐. 전후에 플라스틱이 도입이라는 게 reorganize, 재조직한 거죠. 재편한 거죠. 전통적인 핵심을, 이 취미의 전통적인 핵심을 재편했는데, 즉 construction, 건설, 즉 만드는 거죠. 만드는 것, 그리고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것. 수년관 인수지에스트 하면은 열정적인 사람이니까는 그 애호가죠. 애호가라는 건 결국에는 그 모형 비행기를 엄청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을 함축하는 거다. 모형 비행기의 애호가들이 어디에 좀 집중했어? 수년 동안은 날리는 측면에 집중했거든. 그리고 그 모형의 전시라는 건 프라이머리는 1차적인 거잖아. 주요한이란 뜻인데 세컨더리로 바꾸면 된다. 부차적인 것이었답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전쟁 전에는 모형 비행기 만드는 사람들 보통 이거 왜 만든 거야? 모형 비행기? 날리려고. 작동시키는 게 목표였거든. 근데 6번 가능해진 거 있죠. 제작하고 모형 비행기를 날리는 게 가능하다는 건 뭐를 요구했냐? 만들어서 날리려면 extensive skills, 광범위한 스킬을 요구했고, 그리고 에어로너스틱, 항공학의 지식을 요구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없었겠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때? 시장이 작았죠. 모형 비행기 취미로 하는 사람 정말 드물었단 말이야. 하지만 몰딩, 주형이나 틀이죠. 틀이 도입된 거 있죠. 그 모델링, 모형 제작이라고 해석합시다. 모형 제작. 그 비행기 모형을 제작하는데 틀이 도입된 게 결국에는 그 초점에서의 변화를 만들어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그거 얘기하는 거야. 붕어빵 찍어내는 기계를 몰딩이라고 하거든. 그게 공장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조립만 간단하게 하면 될 수 있는 상품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 몰딩의 도입이라는 건. 되냐? 부품을 찍어낼 수 있는 몰딩이 공장에 도입이 되면서 이제 뭐 나무 깎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플라스틱만 조립하면 가능해진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의 사용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취미를 바꾼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두 디스팅트, 구별되는 별개의 집단의 팬층을 만들어냄으로써 두 개면은 하나는 뭐라고 지칭해? 원,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근데 여기서는 둘 다 D 붙였네. the one, the other. 이게 문장삽입 문제로 출제될 수 있다. one, the other. 한편으로 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얘네는 어떤 팬들이야? 어디에 관심이 있어? 모형의 전시에 관심이 있는 거죠. 새로운 관점이죠. 원래는 날리는 것만 중요했는데 이제 모형 전시에 관심이 있는 팬들이 생겨난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팬들이 있어? 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얘 뒤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거 보이죠? 또 어떤 팬들이 있는 거냐? 모형을 만드는 게 뭐를 의미하는 팬들이 있는 거야? 비행기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팬들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비행기 그냥 그 모양 자체에 관심이 있는 애들, 한 명은 날릴 수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애들. 추가적으로 플라스틱 그 몰딩 틀의 도입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었죠. 감옥적어죠? 쉽게 만들었답니다. 진목적어는 투부정사죠. 뭐를 쉽게 만들었어? 스킬셋 하면은 기술 역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술 역량. 너네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개개인의 기술 역량 같은 거 있잖아. 기술 역량을 충족시키는 것을 쉽게 만들었죠. 누구의? eager, 열렬한 젊은 enthusiast 애호가들의. 그 애들아, 예전에 모형 비행기 취미 어린애들이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플라스틱으로 그 파트가 부분되기 때문에 한층 쉬워졌다는 거죠. 사실 플라스틱 키트라는 것은 fuel 왼쪽에 뭐 붙여도 되는 거냐? to 키트가 도왔죠. fuel은 원래 연료를 공급하다거든. 근데 여기서는 의역해서 증가시키다. 인기를 증가시키는 걸 도왔답니다. 모형 비행기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인기를 증가시키는 걸 도운 거죠. 왜? 대량 생산 너무 중요하죠. prefabricated 미리 만들어진 파트의 부품의 대량 생산이라는 게 eased 쉽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뭐를? 조립 과정을. 되냐? 이게 어휘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겠다. eased 쉽게 만들었다는 거. eased as부터 세모가로죠. 레저의 산업자본이라는 게 흐르면서 더 vigorously 활발하게 흐르면서 그러니까 돈이 이제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많이 참여하면서 시장이라는 게 당연히 확장됐겠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됐으니까. 다른 대상의 몰딩으로도 예를 들면은 모형 비행기 겁내 잘 팔리니까 다른 예로 배나 자동차에 대한 몰딩도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광고라는 것은 또한 뭐를 포함했냐면 디스트리뷰션, 유통이라는 걸 포함했거든. 이러한 키트들에. 근데 무엇을 통해서? 일반적인 백화점을 통해서 분사구문 그것들을 뭘로 만들면서? 어린이들의 장난감 시장의 일부로 만들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아니라 어린이들까지 모형 비행기를 만들 수 있게 됐네. 백화점에서 구매할 수 있고 디스킬링 탈숙련하죠. 탈숙련화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야.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야. 막 항공학 기술이나 엄청난 기술이 필요 없다는 거죠. 즉 취미가 이제 기술이 필요 없게 됐잖아. 그게 뭐를 보여줘? 어떻게 전명으로 묶죠? 자본주의 내에서 그 생산 방식이라는 게 형성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문화적 활동을 형태로. 근데 어떠한 형태냐면 이게 이 마지막에 나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 그것 자신의 욕구와 컨시스턴트함의 뜻이 뭐냐? 일치하는 일관된. 너무 중요한 단어 모르면 안 된다. 어? 일치하는 일관되는 이죠. 얘 반이어 만들려면은 앞에 뭐 붙이면 돼? 일치하지 않은, 일관되지 않는. inconsistent. 여기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이츠가 지칭하는 거거든. 이츠. 그것 자신의 욕구와 일치하는 형태로. 여기서 너네는 이츠가 뭐라고 생각하냐? 15번 문장에서. 그쵸. 합의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사실 다른 자료들도 찾아봤는데 뚜렷하게 나온 게 없더라고.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거든. 합의 아니면은 사실 뭘까요? 또 다른 후보로 오르는 거 있어? 너네가 생각했을 때? 합의도 괜찮고 내가 보기엔 생산 방식도 괜찮을 것 같거든. 모르겠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결국에 여기에서 여기 한번 앞에다가 정리해보자. 생산 방식의 변화잖아. 생산 방식의 변화가 무엇에 영향을 미친 거냐? 취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취미.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내가 일반적인 진술로 얘기한 거잖아. 구체적인 진술로는 생산 방식의 변화가 어떻게 바뀐 거냐? 니네가 불러. 찾아봐 본문에서. 생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야? 생산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쵸. 결국엔 포인트는 플라스틱이랑 몰딩이잖아. 몰딩으로 플라스틱을 찍어낸 거니까. 즉 플라스틱. 둘 다 쓰자. 플라스틱과 몰딩. 방식의 생산. 생산으로 바뀌면서 취미가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취미는 뭐가 나와? 모형? 그쵸. 모형 비행기의 취미의 인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증가했다는 거죠, 증가. 근데 그 이유가 뭐야? 왜 전에는 인기 없었는데 지금은 인기가 더 많아진 거야? 그쵸. 접근성이 쉬워진 거죠. 만들기 쉬워졌다는 거예요. 만들기 쉬워졌다는 거야. 기술도 필요 없고 항공 지식도 필요 없고 그냥 키트만 조립하면 되거든. 세 명은 랩실 가서 자습해라. 그거 워크북 줬으니까 18강, 19강 그 파트 2 부분 워크북 하면 되겠네. 너 여기 있을 거야?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냐? 3번. 그쵸. 사실 제일 쉬운 표현으로 3번이 되어 있긴 하죠. 그쵸. 3번 괜찮다. 오히려 3번이 나을 수 있겠다. 1번보다. 우리 3번 주제문으로 합시다. 여기에서 지금 함축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1번 문장에 나오는 리니얼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 3번 영광 괜찮아라. 그 다음에 2번 문장에는 논 리니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사전적 뜻은 리니얼은 선형적인 거잖아. 논 리니얼은 비선형적인 거고. 근데 이게 문맥에서 봤을 때 논 리니얼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 글 안에서. 비선형적인이 함축하는 게 뭐야? 지금 문맥 안에서. 리니얼과 논 리니얼이 여하튼 대조되고 있는 거다. 세상이 점점 1번 문장에 보면 밑줄에 점점 선형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몇이기? 아, 크게 말해봐. 틀려도 되니까. 뭐야? 뭐를 느끼는 거?
좋은 시도였어. 하지만 아니야. 주제문이 3번이잖아. 사회로서 뭐처럼 보여? 우리가 예술에 더 적은 시간을 쓰는 것처럼 보인대. 그 말은 즉슨 1번 문장에서 세계가 점점 선형화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예술 활동에 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야, 결국에. 선형화되고 있다는 건 결국에 예술 활동에 덜 참여하고 있다는 거다. 되냐? 그럼 여기서 non-linear thinkers는 뭐를 함축하겠어? 비선형적이라는 건 즉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거를 함축하는 거야. 되냐? 일단은 내신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밑줄 친 부분에 함축을 선택지의 답을 쓰고선 한번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이거 써라. 니네 이해를 해와야 된다. 이거 한번 첫 번째 하는 수업도 아니잖아. Finding fewer people engaged in creative artistic activities다. 얘 지금 1번 문장 보면은 현재 진행형 시제거든. 주절이 is becoming, is finding. 그리고 find는 대표 동사 중에 기억나? find, live 기억나죠? 한번 화면 봐봐. find 나왔죠? 뒤에 목적어죠? 얘 목적격 보어죠? engaged in 하면 무슨 뜻이야? 무엇 무엇에? 참여하는이죠. 아까 be engaged in이라는 표현도 나왔잖아. 22강 할 때. 되냐? 그럼 한번 봐봐. for people, 사람들에게.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세계라는 게 점점 선형화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거 우리 쓴 거 한번 봐봐. 세계가 점점 더 적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어디에?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행위에. 결국에 이게 이해하기 쉬우면 사람들이 점점 예술적 행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거다. 모든 연령의 사람들이. 이게 말이야. 대시 오른쪽이죠. 어떠한 말이냐면 내가 사용하는 말이거든. 그것의 figurative, 그쵸, 비유적으로 rather than 똑같네 아까랑. 뭐가 아니라 수학적인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말이랍니다. 아까 그거랑 똑같네요. utilitarian rather than aesthetic and spiritual. 걔랑 지금 똑같네 구조가. 되냐? 그러니까 선형적이라는 게 수학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다. 비선형적인 사상가들은 얘네 구체적으로 누구를 포함해? 많은 예술가들을 포함하는데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 중이야? 더 marginalized? 소외됐다고 느낀대, 결과적으로. 왜냐면 사람들이 예술에 참여 안 하니까 당연히 예술가들이 소외됐다고 느끼는 거죠. 한 사회로서 뭐처럼 보이냐면 얘 이 또 가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술에 더 적은 시간을 쓰는 것처럼, 들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지금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예술 별로 안 한다. in ing에서 어떻게 뭐뭐 할 때, 뭐뭐 하는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떤 걸 놓치고 있는 거야. 근데 뭐를 놓치고 있냐면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관점에서? 뉴로바이올로지컬, 신경 생물학적 관점에서. 그럼 얘들아, 이 그렇게 할 때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 그쵸? 우리가 예술의 시간을 덜 쓸 때를 함축하는 거야. 즉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예술만 안 할 뿐인데 신경 생물학적으로 뭔가를 놓치고 있대.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나 본데, 뭔가 신경적으로도.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술가들은 컨텍스트잖아. 컨텍스트는 무슨 뜻이 있냐? 맥락이나 상황이란 뜻이 있는 거 아니죠? 너무 중요한 단어다. 맥락이나 상황. 예술가들은
새로운 맥락에 적용하는 거죠. 다시 맥락에 적용하는 거죠, 현실을. 그리고 뭐해? 시각을 제공하잖아. 근데 어떠한 시각을? 이전에는 인비저블 보이지 않았던. 그러니까 니네 예술 전시회나 미술품 전시회나 어떤 예술적인 그림이나 노래나 영화 보면 어때? 현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을 보게 되잖아.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6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인게이지, 참여하게 하거든 혹은 사용하게 하거든 뇌의 데이드리밍, 공상적인 방식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창의성이라는 게, 즉 예술 활동이라는 게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뇌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뭐해? 자극시키기도 한답니다. 자유로운 흐름을. 근데 무엇에 대한 자유로운 흐름이야? 그 아이디어에 대한 자유로운 흐름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의 생각의 연상을 자극시킨대. 분사구문이죠. forging 뭐 하면서? 형성하면서. 링크 관계를 형성하면서 뭐와 뭐 사이에? 개념과 뉴럴 노드 신경 그쵸 교점 사이에. 근데 이게 어떠한 신경 교점이냐? 그렇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신경 교점 사이에 링크를 형성을 하면서. 문제 의미상으로 일단 생각해보자. 여기서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함축할까? 그렇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신경의 교점이래. 뭐 하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신경의 교점이겠냐? 어디를 의미하는 것 같아? 뭔 말인지 일단 이해는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otherwise가 함축하는 게 뭔지 몰라도 지금까지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냐? 그럼 한번 정리해보자. 1번부터 3번이 얘기하는 건 뭐야? 사람들이 예술 안 해. 근데 4번 예술 안 하니 근데 사실 예술을 안 한다는 건 어떠한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냥 예술만 안 하면 예술성이 막 떨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기회를 놓치는 거야? 신경생물학적으로도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래. 단순히 예술만 안 할 뿐인데 뇌에 영향을 미친대. 되냐? 6번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잖아. 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창의성을 사용하게 되면 뭐에 영향을 미친대? 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하잖아. 뇌의 공상 방식이 뭔지는 몰라도. 그리고 뭐도 자극해? 자유로운 흐름이나 생각에 대한 자유로운 흐름이나 연상이라는 건 우리가 좀 더 풍부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나 보죠. 링크를 형성한대 실질적으로. 개념과 신경의 교점 사이에서. 근데 이 교점이라는 게 사실 교차하는 부분이거든. 그렇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교점인데 보통 이거 화면 한번 봐봐. 이게 뇌와 관련해서 뇌가 이렇게 굵은 거 보여? 굵은 거? 이거를 노즈라고 하거든. 교점이라고. 이게 실제로 이게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긴 한데 우리가 뭔가를 창의적으로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하면 이 뇌라는 게 이렇게 밝은 빛이 들어오나 봐. 그러면서 반복하면 할수록 이 교점이라는 게 굵어진대. 뭔 말인지 이해되니? 안 하면 끊어지고 얇아지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걸린 사람들의 뇌를 찍어보면 이게 다 단절돼 있대. 불이 잘 안 들어오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예술활동이라는 걸 하면 어떻다는 거야? 이게 자꾸 강해진다는 거야. 사람의 멘탈이. 실질적으로 신경이 굵어진다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신경 교점이라는 건 그렇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신경 교점인 거잖아. otherwise가 함축하는 건 결국 6번 문장의 주절인 창의성의 뇌의 공상 방식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았으면 이겠죠.
씁시다. 사용 X, 자극 X. 근데 말은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결국에는 뭐 하지 않았으면 만들어지지 않을 신경 교점이라는 거야. 예술 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뭔 말인지 되니?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해야지 그러니까 신경, 뇌가 이제 발달을 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술에 참여하는 것은 근데 뭐로서 참여하든지 either A or B죠. 그게 창작자로서 참여를 하는 거든 혹은 consumer, 소비자로서 참여를 하는 거든 그러니까 니네가 직접 예술을 하든 혹은 예술을 소비하는 사람이든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얘들아? 리셋 버튼을 누름으로써 우리의 뇌에 그러니까 뭔가 예술 활동을 하면은 현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나 봐. 실제로 뇌가 리셋되나 봐. 응? 시간도 멈추고 우리는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술 덕분에 컨템플레이트 심사숙고하게 되는 거죠. 더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우리는 다시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우리의 관계를 세계에 대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술 작품을 감상하면서 창의적이 된다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한다는 거야? 우리가 좋아하는 그 다음에 이게 엔드를 사이로 뒤에 투 부정사가 병렬되는 거 보이지 얘들아? 투 부정사 즉 창의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더 플러스 형용사자 더 논리니얼 비선형적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야? 선형적인 것이라고 해석해야겠다. 비선형적인 것을 선형적인 것에 개입하도록 허용한다. 여기서 비선형적인 것은 뭐냐? 창의적인 것을 창의적인 거잖아 결국에. 비선형적이라는 건 문맥상. 창의적인 것을 창의적이지 않은 것에 개입하도록 하는 거죠. 즉 현실에. 그리고 일부 통제를 발휘한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도. 뭔 말인지 하니 젠장? 그럼 우리 얘들아 이거 내용으로 나올 확률은 사실 낮긴 하거든? 6번 문장이 구조적으로 좀 중요한데 6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이거 분사구문 항상 조심해라. foraging 원형 형태 뭔지 알죠? forage 21번에 밑에 단어 21번 보여? 형성하다 foraging E 빼고 ing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세 번째 줄에 might not be made 수동태 형태인 거 즉 예술 활동이 우리의 신경, 생물학, 뇌 구조, 뇌 신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부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너네 나중에 복습할 때 어려울 거거든? 이번 문장의 비선형적인이 결국에는 창의적인이랑 같은 뜻인 거야. 창의적인. 혹은 창의적인 활동을 하는. 즉 비선형적이라는 건 창의적인 선형적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거다. 집에서 여러 번 읽어봐라. 이것도 지문 참 괜찮은데 얘도 연결어 하나 나오죠. 더스에 동그라미 치면은 1번 문장은 참고로 문장이 아니야. 1번 문장의 대시 오른쪽은 부연 설명이잖아. 필로소퍼 하면 철학자죠. 근데 뭐로서의 철학자야? 마인드 하면은 정신이나 생각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정신이나 생각. 애슬리트 하면 원래 사실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은 뭐냐? 운동선수잖아. 즉 정신의 운동선수. 운동선수는 힘을 겨루는 사람들이잖아. 기술이나. 즉 정신을 겨루는 사람으로서의 철학자. 대시 주어다. 그것이 바로 니체의 위대한 통찰력이었던 거죠. 그 토론에 있어서의 통찰이죠. 근데 이 토론을 해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쭉 하면서 보면 되거든. 그냥 나 편의상 사선으로 그을게. 근데 이게 어떠한 토론이야? 우리가 보는 토론이죠. 근데 어디에서 봐? 플라톤의 대화에서. 근데 누구와 누구 사이의 대화야? 소크라티스와 모든 해석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죠. 근데 얘네 대화 어디에서 해? 아테네에서 하죠. 근데 그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그가 뭐예요? questions? 질문하고 shames 망신 준 다음에 이기죠. argument 논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he부터 끝까지가 수식하는 건 누구야? 에센스가 아니라 이 위즈덤이다. pretenders to wisdom. 뭔 말인지 이해하고 있지? 그러니까 1번 문장에 따르면 철학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누가 나온 거냐?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 뭐 했어? 아테네에서 맨날? 있는 사람 쪽 그쵸? 잘난 척, 지혜가 있는 척하는 사람들한테 질문하고 망신 주고 이겼죠. 정신으로 승리한 거잖아. 결국 정신의 운동선수네. 되냐? 그래서 고대의 그리스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투 가주어 진주어다 계속 뭐가 도움이 돼? 올림픽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답니다. 왜냐면 지금 철학을 올림픽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림픽을 이해하려면 뭐가 도움이 돼? 구조 똑같죠? 고대 그리스 철학을 보는 게 도움이 된대. 헬레닉 하면은 형용사 뜻이 뭐야? 그리스의 시대로 우리가 turn in 눈을 돌릴 때마다 wherever이구나. 우리가 그리스 시대로 눈을 돌리는 곳마다 wherever이니까 우리는 얘 지각동사다. 보는 거죠. 그리스인들이 겨루게 되어지는 걸 보는 거죠. 피티드 그리스인을 상대로 일종의 어디에서? 경쟁에서. 근데 이 경쟁이라는 게 무엇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보여져? 올림픽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로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모든 곳에서 그리스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야? 경쟁하고 있다는 거야. 진짜 몸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게 아니라 토론을 했다는 거겠죠? 뭔 말인지 되냐? 3번 문장에 PTD에도 2번 형광펜. 그리스인들이 꿈이라는 건 이루고 싶은 거잖아. 이루고 싶었던 게 뭔데? To be the best? 최상급이죠 전부 다. 최고가 되고 그죠? 최초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last man? 마지막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 버티는 정신으로 이기고 싶었던 거야. 최초 마지막 사람으로. 똑같은 경쟁적 정신이라는 게 그것 자체를 드러내거든. 어디에서? 레이스 코스 경주로에서 그리고 그 권투 경기장에서 이 똑같은 경쟁 정신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플라톤의 대화에도 나온답니다. 이게 경주로나 권투 경기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플라톤의 대화에서도 나온대. 구체적으로 소크라티즈는 literally 말 그대로 마지막 사람이었거든. 버틴 어디에? 끝에 밤새도록 술 마시는 경쟁의 끝에 견뎌내는 사람이었거든. 심포지움에서. 되냐? 소크라티즈는 뭐 했어? 그의 정신력을 using 사용하죠. 어질러티 명민함 민첩을. 그래서 뭐해? 트라이엄프 오버 승리하죠. 그의 상대방을. 그래서 소크라티스가 결국 뭐라는 거야? 디스턴트, 디센던트. 그쵸? 후계자나 자손이라는 거죠. 후손이라는 거죠. 무엇에? 베리는 바로 그 신체적인 영웅인 호머라는 사람은 그리스의 작가라고 생각하면 돼. 호머의 일리아드의 바르고 신체적인 영웅의 먼 후손이라는 거죠. 일리아드에는 어떤 전사들이 많이 나오나 보지? 얘는 신체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지만 소크라티즈는 정신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니체의 이해에 있어서 플라톤의 대화라는 건 결국 뭐야? 철학의 올림픽이었답니다. 결국 쓰자 여기. 철학의 올림픽이었다는 것은 플라톤의 대화라는 건 결국 컨테스트, 경쟁이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떠한 경쟁인지 부연 설명해 주거든. 이게 어떠한 경쟁이냐면 in which 그 경쟁 안에서 participants 참여자들이 뭐 하는 거야? 경쟁하는 거죠.
뭐를 갖고? 주장을 갖고 argument. 결국엔 애들아 위에 보면 철학을 정신의 뭐로 본 거야? 정신의 겨루기 뭐야? 정신의 겨루기. 정신적 겨루기라고 쓰자. 되냐? 그래서 철학을 신체적 겨루기인 올림픽에 뭐 한 거야? 비유한 거야. 올림픽은 신체를 겨루는 거잖아. 근데 철학은 정신을 겨루는 거다 하면서 철학과 올림픽을 비유한 거다. 겨루는 거에선 똑같다. 단지 철학은 정신, 멘탈이고 올림픽은 피지컬이다. 이거는 주제문 고를 수 있겠다. 이거 주제문 몇 번으로 고르면 되냐? 몇 번? 4번. 그쵸, 4번이다 4번.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 빈칸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거든. 4번 문장의 이 두 번째 줄에 소롱해제에서도 우리 무슨 가로 열어야 돼? 세모가로 열어야 되거든. 얘 뭐뭐 하는 한이야. 뭐뭐 하는 한인데 이게 결국에 나타내는 거 조건이다 조건. 너가 나를 사랑하는 한 조건, 나도 널 사랑할게처럼 조건을 나타내는 거다 얘. 이 부분이 빈칸으로 출제될 수 있다. 이 부분 조심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상대성이잖아. 상대성. 얘들아 구체적인 사례로 3번 문장에서는 어때? 월급 연봉에 대해서 나오잖아. 구체적인 사례가 3번에서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구체적인 사례는 몇 번부터 나오는지 알아? 연봉에 대한 상대성이 3번 문장에서 시작되고 SS1이라고 적자. 구체적인 사례 두 번째는 어디에서부터 나와? 그쵸, 6번부터 나오죠. 여기에서는 뭐에 대한 상대성이야? 그쵸, 올림픽에서 메달. 그쵸, 은메달 딴 애랑 동메달 딴 애랑 누가 더 만족감이 높대? 동메달. 왜? 은메달 딴 애는 누구랑 비교해? 금메달이랑. 근데 동메달 딴 애들은? 메달 못 딴 애들이라.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다. 내용은 이해한 것 같네. 같이 한번 그럼 봅시다. 상대성이라는 게 이게 분사구문이죠? 언급되었듯이 경제학자인 로버트 H. 프랭크에 의해서 언급되었듯이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을까 얘들아? as랑 noted 사이에. it. 그쵸, was가 낫겠다. 그쵸. 언급된 거는 과거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noted라는 과거 분사만 남은 형태인 거나 BPP 형태니까 noted. 응? 상대성이라는 건 이렇게 언급이 되었듯이 이 경제학자에 의해서 원어브 복수명사죠? 기본적인 원리 중에 하나랍니다. 인간의 경제활동에. 그의 책인 Choosing the Right Pond, 올바른 연못을 골라라라는 책에서 그는 주장을 한 거죠. 근데 어떠한 주장을 했냐면 여기서 대신 뭘로 보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니네 지금까지의 문법적 지식과 해석을 병행해봐. 뭐야? 그때 동격이죠? 더 포인트를 풀어서 설명해주는 동격.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이라는 게 가이드하면 원래 안내하는 거잖아. 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쵸? 안내하는 사람이 우리의 경제적인 결정이라는 게 좌우된다고 주장했답니다. 스테이터스, 지위잖아. 지위 혹은 상황, 상태나 지위란 뜻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상황이란 뜻도 되겠죠? 상황에 의해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는 상대적인 이슈거든. 사실상 동그란 거로는 여기에서 스테이터스에서 묶어야 되긴 해. 그것은 설명을 한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지. 단지 그 5만 달러를 버는 것을 만약에 그들의 동료들이 2만 5천 달러를 번다면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10만 달러를 버는 게 아니라 만약에 동료들이 25만 달러를 번다면 여기서 이렇게 세모가로 묶어야겠다. 네모가로는 이 끝에서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니네 그냥 두 개만 비교했을 때 5만 달러 버는 게 낫냐 10만 달러 버는 게 낫냐 그 두 개로만 비교했을 때 10만 달러면은 1억이거든? 1억 버는 게 낫잖아. 근데 친구들이 내가 5만 달러 벌고 친구들이 2만 5천 달러 버는 거, 그 다음에 내가 10만 달러 벌어도 친구들이 25만 달러 벌면은 사람들은 5만 달러 버는 거랑 10만 달러 버는 거 중에 뭐를 선택한다는 거야? 5만 달러. 이거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주변의 사람들이랑 비교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4번 문장에서 한번 정리해주잖아. 우리는 더 적은 것을 갖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조건이 모이는 그것이 더 많으면 돼. 다른 사람들보다. 되냐? 5번.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측정한다는 거야. 다른 사람과 상대적으로. 되냐? 뭔 느낌인지 알죠? 내가 영어 95점 맞아도 친구가 98점이면 뭔가 못 본 것 같고. 6번. 가장 놀라운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것에 대한 어디로부터 오냐면 분석으로부터 오거든. 감정적인 반응에 대한 올림픽 메달을 따는 것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 오는데 투부정사 주어인 경우는 거의 없죠. 투부정사 주어는 올림픽 게임에 심지어는 리치 나가는 것만 하더라도 여겨지잖아. extraordinary 비범한 성취로 나가기만 해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이라는 게 뭐를 밝혀냈어? 올림픽에 추천하는 선수들이 가끔씩은 실망을 경험한다는 거야. 근데 심지어 언제 경험해? 그들이 은메달을 땄을 때에도.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은메달 따고 실망한다잖아. 말이 안 되잖아. 이유는 뭐야? 실버 메달리스트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는 몇 때문이야? because는 여기서 그냥 명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가끔 명사절로 쓰인다. 그들 스스로를 누구와 비교하기 때문이야? winners? 승자들, 즉 금메달 리스트들과 비교하기 때문이랍니다. 되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브론즈 메달리스트들은 그들 스스로를 모든 다른 경쟁자들과 비교하는 거죠. 메달을 따지 않은.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better of,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더 행복하다고. 즉 상대성이라는 게 뭐야? 우리가 우리의 성취감을 판단하는 방식이랍니다. 이토 가주어진 주어. 그러니까 이 글에 의하면 어때? 큰 물고기가 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작은 연못에서. 뭐보다? 큰 물고기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연못에서. 되냐? 결국 써라. compare ourselves to those who는 뜻이 뭐냐? 뭐뭐 하는 사람들. those who have less than us. those who have less than us. 결국 뭐가 나은 거냐면 우리가 쓴 거를 해석하면 우리 스스로를 비교하는 게 낫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과? 우리보다 덜 가진 사람들과.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장 괜찮죠? 얘 별표 2개.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이 내용은. 이 지문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 어쩌면 오늘 했던 모든 지문 중에 하나만 꼽자면 나는 이 지문을 출제할 건데 몇 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고르면 될 것 같냐? 뭐시오? 5번이죠. 5번. 이 중에서도 각 그 한 문제 정도는 빈칸 단어 문제로 나오잖아. 그 니네 모의고사 31번의 컴패션이 답이었던 그 지문처럼 이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 Preconceived notions,
아까 포스트 워는 뜻이 뭐였어? 포스트 워? 전후잖아. 전쟁 전은 뭐 붙이면 됐었어 앞에? pre. 아까 prefabricated는 뜻이 뭐였어? 미리 만들어진 거였거든. prefabricated. 여기도 한번 봐봐. pre, concept. 얘도 어떻게 해석하면 돼? 미리? 그쵸? 인식된, 미리 형성된. pre는 미리라는 뜻이 있다. 이 부분이 빈칸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습니다. 같이 한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찾는 거 그거 유효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 오프닝 눈이 떠질 만한 거니까 놀랄 만한 하다는 거죠. 교육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용해. 완전 좋아. 온라인에서 건강정보 찾는 거. 반면에 많은 의사들은 눈을 굴린다는 건 못마땅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이렇게 한번 끊읍시다. 그들이 들었을 때 제가 좀 조사 좀 했는데요. 환자가 이렇게 환자로부터 들으면 조금 못마땅해 할 수는 있는데 가끔씩 그 조사라는 게 검색이라는 게 꽤나 괜찮을 수 있거든. 사운드 괜찮은 소리가 아니다. 만약에 환자가 희귀병을 갖고 있잖아. 근데 기사를 제시하는 거죠. 그 희귀병에 대한. 그럼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어때? 고마워하겠죠. 우리가 세이브는 저장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수고를 덜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수고를 덜다. 근데 얘 수동태인 거 조심해. 수고가 덜어진 거잖아. 우리가 수고가 덜어진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겠죠. 일부 추가적인 일에 대해서 환자가 대신 해줬으니까. 연결어 또 나오네. 하지만 웹이라는 건 결국 인터넷이야. 인터넷이라는 건 entangled, 뒤얽혀 있는 거죠. 언제? 사이트라는 게 근데 이게 어떠한 사이트냐면 동사 어디 있어? manipulate죠. 근데 어떠한 사이트냐면 angled, 왜곡된 사이트들 있잖아 얘들아. 의견이나 개인적인 anecdote 일화. 내가 이런 일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혹은 과장이나 잘못된 주장에 의해서 왜곡된 사이트들이 내비게이터 여기는 항해자인데 즉 문맥상으론 인터넷 검색하는 사람들이죠. 인터넷을 검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게시된 것을. 되냐? 왜곡된 건데 믿게 만드는 거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4번 문장까지의 문제점은 뭐야? 그 내용이 왜곡될 수 있다. 이게 문제인데 5번 문장에서는 봐봐. 추가적인 문제야. 추가적인 문제. 얼쏘. 민규야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냐? 내 수업 듣고 있는 거냐? 그쵸? 믿고 있어? 응? 사람들은 또 그 믿고 있어. 선생님 남동생이 항상 하는 말이거든. 내가 막 용돈 주거나 선물 좋은 거 사주면 역시 믿고 있었다고 막 이러면서 여하튼 사람들은 또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어?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에서. 근데 뭐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찾을 때야? 미리 형성된 그 생각에 의해서 그래서 정보를 찾을 때. 그러니까 문제점 두 번째야. 그 정보 자체도 왜곡되어 있는데 5번 정보를 찾을 때 이미 내 믿음을 확인하는 식으로 정보를 찾는다는 거야. 이제 밑으로는 전부 다 구체적인 예시다. 이게 결국엔 함축으로 원래 갖고 있던 오리지널, 원래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저주인데 얘 밑엔 다 구체적인 사례다. 전부 다 if로 보이는 거 보이죠? 만약 우리가 믿잖아. 뭐라고 믿냐면 메가도징 대량 투여하는 거 있죠. 비타민C를 대량 투여하는 게 감기를 예방한다고 믿으면 너는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찾을걸? 그 사이트를. 근데 어떠한 사이트를? 이러한 생각을 프로모팅, 촉진하는 사이트를 쉽게 찾을 것이랍니다. 똑같다. 구조 계속 똑같다. 문형까지. 만약에 너가 생각하잖아. 주스 클렌즈, 해독 주스죠. 막 과일 갈아 마시는 거, 채소랑. 이게 더 나은 건강과 웰빙에 대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해독 주스가. 그러면 이투 가져요, 진주어? 쉬워. 그 웹사이트 찾는 거 쉬워. 구조 지금 똑같은 거 보여? 프로모팅, 서포팅. 이것을 뒷받침하는 사이트를 찾는 것 또한 쉽답니다.
백신 안 맞는 거죠. 백신을 지연시키는 게 너의 커브 오브 티 뜻 뭐야? 선호하는 일이잖아. 온라인 자료 넘쳐나. 만약에 너가 디베이팅하면 아까로는 토론하다로 나왔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혼자 하는 거니까 숙고하는 거겠죠. 혼자 생각하고 있잖아. 오직 유기농 식품만 먹을지 아닐지를 숙고하고 있다면 많은 이용 가능한 정보라는 게 이것을 뒷받침해 줄 거랍니다. 이미 생각을 해놓고 찾기 때문에 이미 니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갇히게 되겠죠, 결국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